오늘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혈세 낭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는데요. 오늘 마련하게 된 기자회견에 사건 경과에 대해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구축사업팀 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지 간단한 경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2004년경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매입 가격 기준을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태생적으로 고가 매입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경에 약정 매입 주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고가 매입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약정 매입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LH와 건설업자 간에 약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주택을 짓기만 하면 LH가 무조건 주택을 매입을 해주게 되는데요. 업자들은 전문적으로 이 서울시 도심 곳곳에 있는 양옥주택들을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옥주택을 부시고 새로 빌라를 지어서 LH에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택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 이윤을 모두 챙겨주는 방향으로 LH는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임대주택 방식이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북구에 있었던 미분양 주택을 LH가 대거 매입을 해주면서 LH가 혈세를 낭비해서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라는 논란이 크게 일은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 일을 두고 내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하심으로써 이 논란을 더욱 키워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까지도 진행하신 바가 있는데요.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시켜주고 매입임대 물량까지도 늘려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매입임대 가격 기준을 겨우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매입 가격 기준을 높여주겠다는 것은 결국에 현재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혈세를 투입함으로써 좀 완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일부 업자들과 건설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면 온 국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서 오늘 이렇게 감사 청구까지 하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된 법령도 있고 감사 청구의 요건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검토 결과를 백혜원 경실련 심의위원회 위원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에서는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주도록 제한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이러한 공적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당 자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는 바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은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첫째,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 둘째, 약정 매입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기존 주택 세입자들을 내보내어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
셋째, 고가 매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 목적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 방식 및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실련이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이 LH 매입 임대주택 사업 관련된 그 정책적 대안 같은 걸 포함해서 전문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기자회견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매입 임대주택의 가격이 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 매매 가격, 거래 가격 그리고 평균 면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이거는 이제 기자님들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국토교통부 그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그런 정보인데요. 전체 이제 거래량이 한 13,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억 5천 이상으로 거래된 매매 건수는 한 752건 정도로서 한 5.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LH 공사에서 약정 매입 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뭐 5억, 6억을 넘어서 7억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나올 정도로 현저하게 그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격을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그 신축 매입 약정 그 빌라 업자들이 가격을 부풀렸을까 이런 부분에 또 의문을 갖고 한번 이제 자료를 봤더니 최근에 신축된 그런 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면적을 제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제곱미터로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신축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에 이제 신축이라고 비교적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면적이 그 정도 되고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이후에는 그 신축 주택은 면적은 좀 작아지면서 전체 이제 예전에 지었던 그런 다세대 빌라의 면적에 대비해서 면적은 좀 작아지면서 총 거래 금액은 이제 한 3억 정도를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청년들에게 지금 계속 저리로 지원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지금 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많이 붙긴 하지만 한 2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설계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신축 가격은 한 3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 매입 주택의 공급 유형들은 최근에 이제 공급된 것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신축 주택의 그 규모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한 4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주택이 중점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그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신축업자들이 주택을 이제 청년들의 그 어떤 자금 조달 능력을 이제 최대 한도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은 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공공기관이 매입해주는 지금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큰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신축된 그런 작은 주택의 가격을 단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평가해주고 매입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지금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신축된 다세대 주택의 거래 건수 중에서 이제 한 4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된 것은 220건이라서 한 7.7%에 불과한데 거의 대부분 다 공공에서 매입해주는 약정 매입 주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택들이 중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것도 보셨겠지만 이제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이렇게 거리가 상당히 역세권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지금 6억 9,900만 원에 매입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인 그 이렇게 한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요즘에 화장실 다 2개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방도 한 2-3개밖에 안 되는 그냥 그렇게 구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주택인데 이것들을 거의 무슨 그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그 근처에 화곡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같은 7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지하철역에서 1km 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을 7억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시장의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판단에 비추어도 좀 현저히 벗어나는 그런 매입 가격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 저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사원이 잘 규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LH가 이렇게 매입 임대주택을 혈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에는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주택을 늘리는 하나의 축으로 매입 임대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공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입 임대도 있지만 LH나 SH나 같은 이런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또는 서울시내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도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 계속해서 비교 발표했지만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이 이 말씀드린 비싸게 사들이는 매입주택보다도 질도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전세자금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다 이 비싸게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에 집중해서 공공주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오히려 당당하게 법대로 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는 LH뿐 아니라 국토부가 먼저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조 원 넘는 금액이 매입 임대를 사들이는데 써드렸는데 투입이 됐는데 한 가구당 1억 원씩만 전세금 자금을 지원해도 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정작 이 비싸게 사들이라고 실질적으로 확보한 매입임대 주택 수는 3만 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정책이 얼마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낭비와 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을 또 집값 상승을 떠받치는 정책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매입임대 혈세 낭비 실태 철저한 감사로서 재발 방지해야 한다.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주택 매입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혈세 낭비 논란을 낳고 말았다. 매입 임대 주택은 잘만 활용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라면 업자들에게 혈세를 펴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감사원은 LH 매입 임대 혈세 낭비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경실련 분석 결과 LH는 최근 3년 동안 10조가 넘는 금액을 매입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다. 특히 기준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 매입 주택을 사들이는 데 총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다. 약정 매입 연도별 비중은 2021년 70%에서 2023년 97%로 증가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호당 매입 가격은 집값 하락과 매입 가격 기준 강화에도 계속 상승했다. LH가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LH가 화곡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데 한 채당 7억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고가 매입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감사원은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이처럼 부당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매입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혈세 낭비 재발 막기 위한 엄격한 가격 기준 제시하라. 현행 매입 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에 따르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과거의 거래 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적정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의 높은 실거래가나 고분양가 거래 사례가 아니라 경매 낙찰가 분석 등 시장의 하락 상황을 반영하여 거품없는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경매 방식도 적극 고려하여 거품없는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자 LH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매입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발뺌을 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태를 들여다보면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신축 약정 매입 방식 매입 전면 중단하라.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하지만 2019년에 국토부가 공공주택 확대를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고 공급하는 방식인 민간 신축 매입 약정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예산 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가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이제 신축 약정 매입 방식은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관련 혈세 낭비 실태가 철저히 드러나고 재발에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2024년 5월 30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만 운영 실태와 원인 철저히 규명하라. 신축 약정 매입 방식 매입 즉각 중단하라.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 그러면 저희 예정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감사 청구서 접수하는 것까지 같이 좀 취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